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뭐든지 빠르게 배울 수 있을까? 저는 공부를 비교적 늦게 시작했습니다. 23살에 처음 편입을 준비하면서 빠르게 배우는 방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때부터 뇌과학 기반의 학습법을 찾아보고 공부했습니다. 결국 관련 학과에 진학했고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과 경험은 나중에 영어 강사로서 중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그리고 축구 코치로서 초등학생들에게 축구를 지도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받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하는 일을 다시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결국 이 질문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가장 빠르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핵심, 그 분야를 효율적으로 배우는 최적의 방법.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는 사람들은 두 분류로 나눕니다. 한쪽은 이렇게 말하죠. 지식이 먼저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다른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경험이 먼저다.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이 두 접근 모두 함정이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도 이렇게 말했죠. 경험 없는 이론은 맹목이고 이론 없는 경험은 단지 지적 유의일 뿐이다. 책이나 강의로만 배운 지식은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알 수 없고, 반대로 몸으로만 부딪히면 원리를 몰라 길을 잃거나 한계를 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영상 편집을 처음 배울 때였습니다. 영상 편집 기본 강의 2시간짜리를 들었는데 막상 편집할 때 되니까 다 까먹고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강의를 다시 돌려봐야 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효과가 필요해서 관련 영상을 찾아서 따라하기만 했는데 나중에 또 필요할 때 혼자 하려고 할 때는 아예 못하겠더라고요. 이건 영상 편집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 알게 되었죠. 결국 지식과 경험은 함께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이렇게 바뀝니다. 지식과 경험의 비율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 뇌과학으로 증명된 한 달 걸릴 학습을 일주일 만에 끝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해외에서 23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저스틴 성 채널의 How to Learn Any Skill So Fast It Feels Illegal 영상을 참고해 제작했습니다. 빠르게 배우려면 이론과 경험의 균형이 핵심이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빠르게 배우기 위해서는 보통 이론부터 마스터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실전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이 두 방법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뇌의 학습 구조에 맞춰 이론과 경험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론과 경험의 황금 비율이란 게 있을까요? 저스틴 성이 경험에서 배운 비율도 그렇고 뇌가 기반으로도 증명된 비율이 있습니다. 이론을 1시간 학습하면 연습은 5시간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어디까지나 단순한 법칙이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는 시간과 속도입니다. 새로운 습관이 빨리 형성되면 더 많은 이론을 머릿속에 넣어도 됩니다. 하지만 습관 형성이 느리면 이론을 배우는 속도도 늦춰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뇌의 인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우리의 뇌는 컴퓨터의 메모리처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단기 기억에 담아야 하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운전을 배우면서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고 브레이크 감각을 익히고 기어를 조작하고 도로 상황을 체크하는 것까지 모두 동시에 신경을 쓰면 뇌는 금방 인지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습 효율이 떨어지고 오히려 실수만 늘어나며 자신감을 잃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나씩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차를 멈춘 상태에서 기어를 조작하고 브레이크 밟기를 연습합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빈 도로에서 직진만 연습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차선을 변경하는 연습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복잡한 도로에서 실전을 연습합니다. 각 단계가 금방 익숙해진다면, 즉 그 행동의 습관이 만들어진다면 다음 이론을 빨리 배우고 경험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봤는데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이론을 배우는 속도를 줄여서 지금 단계가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고 익숙해지면 다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익숙해진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느낌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한 10번 정도 시도했을 때 8번 정도 성공을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연습할 때는 4단계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해보면 정말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것은 바로 경험적 순환입니다. 1단계는 경험하기입니다.
일단 뭐든지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2단계는 결과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도했을 때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분석을 합니다.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효과적이겠죠. 내가 골프를 배우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때는 촬영으로 나의 동작을 확인해보고 분석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수정하기입니다.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할 전략을 세우고 작은 변화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다시 시도하기입니다.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반복을 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이클을 통해 뇌의 시냅스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시냅스가 강화된다라는 건 처음에는 길이 좁고 신호가 약해서 배우는 속도가 느리지만 같은 경험을 반복하면 뉴런 사이의 연결고리가 점점 굵어져서 정보가 빠르게 오가고 생각과 행동이 훨씬 자유로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단순한 지식이 실전 능력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론 과부하의 함정. 새로운 기술, 예를 들면 수영을 배우거나 영상 편집 기술을 배우는 경우에도 가장 빠르게 배우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천천히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한 번에 다 배우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학습 속도가 더 늦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론 과부하의 함정입니다. 제가 사실 유튜브 관련 강의를 2개째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건 그냥 일반 40강 강의였습니다. 반면에 지금 듣고 있는 건 매주 강의를 듣고 과제를 완료해야 다음 강의가 열립니다.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때가 아마 2년 전으로 기억해요. 4주 동안 매일 유튜브 강의를 성실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듣고 막상 하려고 하니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듣긴 들었는데 제가 그 지식을 저만의 방식으로 소화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처음 건 기억이라도 나겠어요? 다시 돌아가서 들으려고 하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영상은 하나도 업로드를 못하고 강의료는 강의료대로 지불을 하고 실패를 한 거죠. 그것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 이런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반면에 지금은 그 똑같은 강의를 14주 동안 매일 듣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론을 학습하고 연습하며 과제를 수행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속도가 느렸지만 제 채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래도 매주 올렸어요. 영상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매번 했던 행동들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있죠. 그때 생각했어요. 아,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저는 환경, 시스템, 세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천천히 배우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맞습니다. 대부분은 빠르게 결과를 원하죠. 하지만 빠르게 부자가 되려다 오히려 빨리 망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가치가 있는 건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부터는 정도의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초반에는 느려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것을 적용하며 나아지고 있다라는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뿌듯함은 구독자 수나 조회수 같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감각에서 느끼는 걸 말합니다. 결과물의 퀄리티보다는 완수의 목적을 두고 조금씩 개선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빠른 학습법이었습니다. 유명 유튜버들의 첫 영상을 보세요. 지금과 완전 다릅니다. 누구나 처음엔 서툽니다. 인내는 고통을 참는 게 아니라 좋은 날이 올 것을 믿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과학적으로도 초기에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습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넘어서면 학습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론과 연습의 균형을 이루는 게 가장 빠르게 배우는 겁니다. 이론만 배우면 방향은 있지만 실행이 없습니다. 연습만 하면 방향 없이 헤매기 쉽습니다. 둘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이 습관화되면 우리의 뇌가 더 효율적인 처리 방법을 찾아냅니다. 습관화가 되면 뇌는 그 행동을 하는데 에너지를 덜 쓴다고 합니다. 결국 더 많은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저는 수능 8등급 최대생이었습니다. 23살에 서울에 올라와 편입을 준비했고 결국 2등급 대학에 뇌과학 관련 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자 1급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대학생 때는 중학생 영어 강사로 1년 넘게 일을 했고 축구 이벤트 동아리를 만들어 축구 대항전 기간에 직접 이벤트를 기획 및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서울권 학생들과 함께 경제경영 인문학을 공부하는 대외 활동에서는 리더로 활동하며 수료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축구 전력 분석관을 준비하면서 영상 편집을 배우기 시작했고, 운 좋게도 지인의 소개로 시각장애인 버스 인식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참여해 영상 편집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유소년 축구 코치가 되었고 대표팀 코치로 3년 넘게 활동을 했습니다. 비선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리틀K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돌이켜보면 저는 일정한 주기로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맨 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모르는 게 100이었고 그래서 알아내기 위해 미친듯이 찾아보고 바로바로 적용해야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빠르게 배우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성과는 아니지만 시작하면 항상 중간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배우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을 적용하는 건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행력이잖아요. 실천하기 전에는 굉장히 두렵고 망설이게 됩니다. 내가 잘 못할까봐 뭔가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그 벽을 조금만 깨고 내가 배운 내용을 조금씩 적용하면서 일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성장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수능 8등급 최대생이었던 저도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은 천천히 가는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다 라는 겁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모래시계가 한 번에 하나씩 내려가는 것처럼 한 번에 하나씩 이론과 경험을 병행하며 반복하라. 연습과 이론의 균형을 유지하면 뇌가 과부하 없이 성장합니다. 이렇게 하며 학습 과정이 더 부드럽고 빠르며 결국 한 달 걸릴 학습도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경험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할 때 비로소 실력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빠른 학습 팁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